그리고 차를 타고 사라졌죠. 차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 없었어요. 경찰은 누군지 몰라도 제 아들을 잘 아는 사람이 데려간 것 같으니 기다려보라고 전했는데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찬성이는 모르는 사람에게도 항상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아이였기 때문이죠. 당장 제 아들을 찾아줘요. 저 승합차에 탄 사람이 우리 애를 납치한 거라고요. 우리 애는 지능이 7살이라고요. 어르신, 요즘 세상에 납치라뇨.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셨네. 일단 돌아가세요. 저희가 조사를 해볼 테니 가만히 기다리시라고요.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너 이 새끼야, 장애인이 실종되고 경찰이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 내가 청와대에 민원이라도 넣어볼까? 어? 너 경찰로 복귀해줄까? 알았어요. 읍내 나가서 CCTV에 찍힌 승합차가 어디로 갔는지 차 번호가 뭔지 알아볼게요. 조회하면 금방 나올 거니까 이거 좀 놔주세요. 금방 타는 걸 왜 안 하려고 한 거야? 이 짭새놈아. 빨리빨리 움직여. 나도 옆에 있을 테니까. 그러자 경찰관들은 저를 태우고 읍내까지 나가서 CCTV를 확인해 승합차의 차 번호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량 조회를 했더니 대포차라고 하더군요. 경찰들은 대포차가 어디로 갔는지 계속 찾아다녔는데 선착장까지 포착이 되었다가 어딘지 모를 곳으로 사라졌답니다. 선착장까지 우리 아들이 온 거라면 혹시 섬으로 끌려간 게 아닐까요? 염전노예로 끌려갔을 수도 있겠네요. 빨리 배 타고 나가서 섬들을 이집듯이 뒤져봅시다. 어르신, 염전노예가 웬 말이에요? 에? 요즘 그런 거 없습니다. 염전 인부들 모두 4대 보험을 떼는 세상이라고요. 그리고 아드님이 섬으로 끌려간 증거가 없잖아요. 그리고 섬에 들어간 사람을 찾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 선착장에서 들어갈 수 있는 섬이 한두 개도 아닌데 우리끼리 어떻게 뒤집니까? 일단 모든 섬에 수사 협조문을 보내고 아드님 사진을 보낼게요. 만약 섬에 있다면 연락이 올 겁니다. 이 짭새놈들 끝까지 태평하네. 응? 니들 자식이 실종돼도 이렇게 대충 찾을 거냐? 저희는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대충이라뇨.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제발 집에 가서 기다리세요. 경찰들은 다시 돌아가겠다며 저를 데려다 준다 했는데 이를 거절했습니다. 아들이 탄 승합차가 사라진 이 자리에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답은 딱 하나였습니다. 모든 섬을 뒤져서 아들을 찾는 것이었죠. 그래서 바로 가까운 섬으로 출항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약 30분 만에 도착해 염전이 어딘지를 찾아보았답니다. 처음 도착한 염전에는 가족 단위로 일하는 사람들만 보였습니다. 저는 아들 사진을 보여주며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다들 처음 보는 청년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여간방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른 섬으로 떠났습니다. 그곳 역시 염전에 일하는 사람들은 가족과 친척들이 다같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에 염전노예로 끌려가는 건 말도 안 된다며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더군요. 그렇게 2달 가까이 아들을 찾아다녔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에게도 연락이 오지 않아 마음만 급해지고 있었죠. 제발 무사하길 바라며 세상의 모든 신들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전 끝까지 수많은 섬을 뒤져서라도 아들을 찾겠노라 맹세했습니다. 이윽고 다음 섬에 도착해 발을 디뎠고 염전이 있는 곳으로 발길을 향했습니다. 이번에도 어마어마하게 넓은 염전이 눈앞에 펼쳐졌는데 일하는 인부가 달랑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너무 멀리 있어서 인부의 인상착의가 확인되지 않아 염전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 아저씨, 여기 들어오면 안 돼요. 아, 여기 염전 주인이십니까? 실례합니다. 저는 아들을 찾고 있는 중인데 저기 있는 사람 좀 보고 갈게요. 당신 아들을 왜 여기서 찾아요? 에? 남의 사유지에 들어오지 말고 당장 나가. 잠깐이면 됩니다. 저기 저 사람 얼굴만 보고 갈게요. 글쎄 안 된다니까.
방해하지 말고 꺼주라고. 다른 섬에 있던 친절한 염전 주인들과 달리 지금 눈앞에 있는 주인은 제가 아들을 찾는다고 하자 몹시 격양된 목소리로 분노했습니다. 수상한 기운이 느껴져 발걸음을 재촉해 멀리 있는 인부를 향했습니다. 주인이 쫓아왔는데 제가 더 빨라서 인부와 훨씬 가까워졌답니다. 이윽고 인부의 뒷모습이 제대로 보이자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아들이라는 걸 말이죠. 찬성아! 찬성아! 소금이 가득 든 수레를 끌던 아들이 뒤를 돌았습니다. 아빠? 여긴 웬일이야? 당연히 너를 찾으러 왔지. 아빠가 얼마나 오래 널 찾은 줄 알아? 어디 봐봐. 다친 데 없어? 참아왔던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안으려는데 저를 뿌리치더군요. 이거나 여기가 이제 내 집이야. 저리 가란 말이야. 아들은 저를 낯선 사람처럼 쳐다보며 밀어냈습니다. 찬성아, 왜 그래? 아빠가 너 구하러 온 거야. 난 여기가 좋다고. 소금놀이 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여기 쌓여있는 소금 모두 내가 모은 거다. 그리고 내 방도 새로 생겨서 아주 좋다고. 찬성아, 넌 여기 끌려온 거야. 납치된 거라고. 어서 아빠랑 가자. 이리 와. 아니야. 엄마가 이제부터 여기가 내 집이랬어. 저 아저씨 말 잘 들으면서 살랬다고. 그럼 엄마가 찬성이 보러 온댔단 말이야. 난 아빠보다 엄마가 좋으니까 저리 가. 아들의 입에서 엄마라는 단어가 나오자 기겁하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널 여기에 데리고 온 게 엄마라는 거니? 다시 말해봐, 찬성아. 그래, 엄마가 이제 나도 어른이라고 여기에 취직시켜줬다고. 그래서 저 아저씨한테 돈도 받아갔어. 아주 많이. 그제야 모든 수수께끼가 풀렸습니다. 아들이 승합차에 아무 의심 없이 오른 이유가 아내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왜 아들을 이 지옥같은 염전에 팔아 넘겼는지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염전 주인이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봐, 내 사유지에 들어오지 말랬잖아. 당신 지금 무단 침입한 거야. 무단 침입? 당신이 내 아내한테 돈 받고 내 아들을 여기에서 일을 시키고 있던 거지. 노동착지, 인권유린, 불법 감금. 당신이 지은 죄가 훨씬 많아 보이는데 이 개자식아? 그리곤 염전 주인 얼굴에 주먹을 날려버렸습니다. 주인은 염전 바닥에 나뒹굴었는데 분이 풀리지 않아 발길질과 주먹질을 멈추지 않고 개패듯이 패주었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나는 정당하게 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 거라고. 이 아저씨야. 잘못은 당신 마누라가 했지 나는 아니라고. 닥쳐. 이 넓은 염전에서 내 아들 혼자 일하게 한 게 정당한 거냐? 내 아들에게 장애가 있는 줄 알고 노예로 부리려고 한 거잖아. 내 마누라 년과 짜고. 저는 곧장 경찰서에 신고하고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찬성이는 혼란스러웠는지 제자리에서 펄쩍 뛰었습니다. 우리 아저씨 왜 때려? 아빠 나쁘다. 나쁜 사람. 찬성아, 아니야. 나쁜 사람은 이 아저씨야. 너에게 강제로 일을 시킨 거라고. 여긴 찬성이 집이 아니야. 아빠랑 살던 곳이 찬성이 집이란 말이야. 아들은 고개를 흔들며 끝까지 염전 주인의 편을 들었습니다. 가스라이팅을 얼마나 심하게 받았는지 다시 수레를 들어 일을 하려고 하더군요. 그거 내려놔. 네가 할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제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멈출 만한 말을 건넸습니다. 찬성아, 엄마 만나러 가자. 아까 엄마가 찬성이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 그제야 장갑을 벗어버리고 저에게 다가오더군요. 정말? 엄마 보고 싶다. 빨리 가자. 그래, 엄마 보러 가자. 잠시 후 도착한 경찰관들은 염전 주인과 저희를 데리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염전 주인이 겁을 먹었는지 사실대로 말했답니다. 이에 경찰은 육지에 있는 경찰서에 사건을 전하며
제 아내를 잡으라고 연락했습니다. 염전 주인은 구속이 되었고 저와 아들은 섬에서 빠져나갔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은 엄마를 계속 부르며 신난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사실을 말한다 해서 이해하지도 믿지도 않을 게 뻔해서 그냥 두었습니다. 육지에 도착하자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내를 찾았다는 전화였습니다. 어르신, 아내분을 찾았는데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원이요? 왜 체포하지 않고 그리로 갔죠? 그게 문제가 생겨서 오시면 알 겁니다. 경찰은 자세한 설명도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아들이 엄마야? 이제 엄마 보러 가는 거야? 하고 활짝 웃더군요. 그래서 전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찬성이의 손을 잡고 병원에 들어서자 저를 알아본 경찰관이 아내가 있는 곳을 안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나중에 보는 게 좋을 거라며 다른 경찰이 봐주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감이 잡히지 않아 일단 경찰의 말을 따르기로 했죠. 그런데 경찰이 저를 데려간 곳은 병원 지하의 영안실이었습니다. 굳이 아내가 죽었느냐고 묻지 않고 덤덤하게 따라갔습니다. 이윽고 싸늘한 주검이 된 아내를 내려다보게 되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 나쁜 년, 지 아들을 팔아먹고 저 세상 가면 다야? 어? 이렇게 편하게 떠나면 모두 용서받을 거라 생각했어? 감히 내 아들을 염전노예로 팔아버리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떠나면 누가 슬퍼할 줄 알았니? 내가 당신 지옥 가게 해달라고 세상의 모든 신에게 기도를 올릴 거야. 어르신 고정하세요. 확인했으면 이만 나가시죠. 저는 대꾸할 수 없는 아내에게 실컷 욕을 내뱉고 경찰관과 복도로 나왔습니다. 저 여자 어떻게 된 일이죠? 저희 경찰들이 아내분의 위치를 파악하고 급습하려는데 아내분이 눈치를 채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날이 올 걸 예상이라도 했나 봅니다. 저 여자 혼자 아들을 팔아넘긴 것 같지 않아요. 내 아내는 운전을 못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내분께 내연남이 있는데 아주 쓰레기 같은 놈입니다. 도박 사기로 전과만 6범이에요. 어쩌나 그런 놈이랑 엮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내분은 그동안 그 자식의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식당 파출부를 해왔더라고요. 그런데 벌리는 돈이 많지 않아서 그 자식의 아드님을 염전에 팔기로 한 거죠. 저희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염전노예, 새우잡이노예, 브로커가 존재하더라고요. 지금이 2014년인데 아직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어쨌든 다른 형사들이 대대적으로 쫓고 있으니 금방 잡을 겁니다. 그 내연남은 잡았나요? 이 모든 일의 주범인 그 나쁜 자식이요. 찾고 있습니다. 주거지가 불분명해서 어디부터 찾아야 할지 몰라 도박장을 뒤지고 있어요. 곧 잡힐 겁니다. 내연남이 잡히지 않았다는 말이 반갑게 들렸습니다. 저는 경찰에게 혼란스러워서 잠시 생각 정리를 하겠다고 전하며 아들을 저희 부모님 댁으로 데려다 주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 아내와 내연남을 만난 곳으로 향했습니다. 도망간 아내가 구해달라고 해서 갔던 부둣가로요. 그날은 다시 생각해봐도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죠. 그런데 지금 떠올려보니 그곳이 도박장과 가까운 곳이라 느껴졌답니다. 낮에도 일신연스럽고 어두컴컴한 게 도박하기 딱 좋은 장소로 말이죠. 그때 아내는 내연남에게 도박 자금을 제대로 주지 못해 얻어맞은 것이 분명했고요. 그래서 기억을 되살려 부둣가 근처에 있는 작은 건물 앞으로 찾아갔네요. 근처를 돌아보니 수상한 곳은 컨테이너 하우스가 유일했습니다. 내연남이 안에 있을 거란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숨어서 기다리기로 했죠. 1시간이 넘게 지나자 컨테이너 문이 열리며 내연남이 모습을 드러내며 담배를 물더군요. 같이 온 일행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야, 오늘 왜 이렇게 패가 안 붙냐?
벌써 1,000만 원이나 까먹었네. 넌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는 거야? 어? 맨날 읽는데도 도박질이잖아. 아 맞다. 너 2달 전에 목돈 들어온 거 그거 어디서 본 거야? 어? 나한테만 말해줘. 아 그거? 내 애인 아들을 염전에 팔았어. 그래서 꽁돈으로 5,000만 원이나 받았지. 이 자식 진짜 잔인하네. 어? 아, 그런 짓까지 하면서 도박이 하고 싶냐? 야 그럼 어떡하냐? 어? 하트패를 잡지 않으면 미칠 것 같은데. 그리고 내 애인이 평생 나한테 돈을 갖다 바칠 거라. 난 돈을 잃어도 계속해서 돈이 생긴다고. 오아시스가 따로 없다니까. 여하튼 그냥 진짜 웃긴 게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한다니까. 남편 자식 버리고 도망 온 년을 거둬줬더니 나한테 계속 충성하면서 산다고. 어? 내가 그렇게 좋은가 봐? 아, 나의 매력이 뭔지 모르겠네. 응? 내연남의 입에서 아내와 아들 이야기를 모두 듣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하지만 곧장 나가지 않고 형사에게 위치를 적어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제야 때가 왔다는 생각으로 컨테이너 하우스 앞으로 나가 내연남의 얼굴에 주먹을 날려버렸습니다. 아! 뭐야? 너 뭐하는 자식이야? 기억 안 나냐? 어? 네 애인의 남편이다 이 새끼야. 아, 그런데 왜 갑자기 나타나서 다짜고짜 주먹을 날리는 거야? 어? 지난번에 당신 마누라가 따라가지 않은 것 때문에 찾아온 거야? 내 마누라? 네 애인? 그 여자 죽었어. 자기 아들 팔아먹고 경찰에 잡히기 전에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고. 이게 다 네 놈 때문이야. 너만 아니었어도 여기까지 오진 않았을 거야. 뭐? 그게 진짜야? 그럼 당신 아들을 우리가 염전에 넘긴 걸 다 알고 있단 소리네? 이런 젠장. 어딜 도망가려고? 오늘이 네 제삿날이야. 우리 식구 인생 망쳐버린 쓰레기 자식아. 저는 각성한 상태라 몸에서 힘이 끝없이 나와 내연남을 죽도록 패주었습니다. 그러자 내연남이 살려달라고 빌더군요. 제발 도망치게 해달라며 자신을 놓아달라고 했답니다. 지금 형사들이 오고 있어. 곧 이 도박장에 있는 놈들 모두 잡혀가는 건 물론 너도 쇠고랑을 찰 거야. 앞으로 시궁창에서 코박고 잘 살아봐. 형님 제발 놔주세요. 네? 저 집행유예 기간이라 이번에 깜빵에 들어가면 진짜 푹 썩어야 해요. 그거 아주 잘 됐네. 응? 그럼 형사들 오기 전까지 몇 대 더 맞아봐. 그렇게 내연남을 두들겨 패자 형사들이 도착해 도박장을 급습했고 제가 잡고 있는 놈에게도 수갑을 채웠답니다. 저의 복수는 그렇게 끝이 나버렸죠. 연로한 부모님 댁으로 찾아가 아들과 다시 재회했는데 이번에도 엄마가 어딨냐며 빨리 만나게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아들을 안아주었고 집으로 돌아가자며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날 병원에서 아내의 장례를 어떻게 할 거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당연히 저는 장례를 치르지 않을 테니 아내의 부모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답니다. 또 엄마를 찾는 아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찬성아, 엄마는 하늘나라에 갔어. 하늘나라? 왜? 우리 찬성이한테 미안해서 하늘로 떠났어. 너한테 왜 미안하대?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아들을 안아주며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희 사건이 뉴스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제 아들 말고도 많은 장애인들이 착취당하며 고된 노동을 하고 있었답니다. 경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로 많은 염전 주인들이 체포되었고 장애인들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거나 보호시설로 가게 되었답니다. 다행히 아들은 며칠 지나자 아내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작은 도시로 이사를 떠났답니다. 놀이터에 나갔다가 실종된 아들을 생각하니 시골에서 사는 게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조금 먼 곳으로 왔습니다. 벌써 여기서 산 지 8년이 넘었답니다. 지금 아들은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이 녀석이 저한테 효도를 하겠다고 청소일을 하고 있답니다. 수입은 그리 많지 않지만 대견스럽네요. 이런 아들을 오래 보고 싶어 오래 살고 싶은 욕심만 그득하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그쳐야겠네요. 꽤 충격적인 이야기였죠. 아직 대한민국에 장애인을 착취하는 나쁜 놈들이 많다고 합니다. 법이 강화되어서 우리 아들 같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길 바라봅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심심한 인사를 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편안한 삶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